자, 15번 내신에서 필러 문제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자, x는 지금 4부터 15까지 넣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해석해주면 되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거는 지금 사라지게 되니까 얘네는 적절하게 9하고 10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이거 합성하는 거와 이거 인버스를 찾아야 되는데, 가라는 조건을 보완하니까 x가 다르면 대응하는 것도 다르다. 오케이? 선택하는 것도 다르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만족하는 게 요거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x가 4부터 8까지를 한번 넣어서 식을 한번 적어보도록 시작할게요. 그러면 f에 f4를 넣었죠? 4를 넣은 거는 f4에다가 넣으면은 마이너스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5를 넣게 되겠죠? 그러면 f5에다가 마이너스 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6을 넣게 되면요, 이렇게 되고 20 떨어지죠? 7 넣게요. 그리고 8 넣을게요. 뭐 이런 이제 정말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식들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이제 만들어야 돼요. fx가 대체 4부터 15까지 있는데 누가 누구로 가고 누가 누구로 가는지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엄청나게 많아요. 4부터 15까지 뭐 한두 개도 아니에요. 12개나 다 적어야 되는데 이걸 언제 적고 있어요. 맞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어쨌든 x라는 값이 4가 되든 5가 되든 6이 되든 7이 되든 얘네들이 어디로 가는가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적어도 4부터 시작하니까 4하고 5하고 6하고 7하고 8을 적어놓고 나머지 뒤쪽에 있는 것들은 하면서 적도록 할게요. 너무 많으니까. 괜찮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게 지금 결국 이런 결과를 낸다는 얘기는 어쨌든 x에서 x로 간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응하는 것도 4부터 15까지밖에 안 나와. 그러면 얘네들이 전부 다 4부터 15까지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걸로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F4가 아무거나 간다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범위는 좀 정해놓고 시작을 하자라는 겁니다. F4라는 부분만 우리가 신경을 쓴다면 F4-3도 자체가 어쨌든 4보다 크거나 같고 15보다 작거나 같다라면은 F4라는 값은 어디로 대응하는 걸로 후보를 정할 수 있느냐? 7보다 크거나 같고요. 18보다 작거나 같은데 어차피 18까지는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몇이라고 할 수 있냐면 그냥 15라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겠습니다. 중간에는 하지 않을 거고요. 얘만 한번 해볼게요. 처음과 끝만 보면 되니까. 얘는 11을 더한 거죠, 여기다가. 그래서 15보다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맞나요? 맞지? 4고 생각하니까 15 더하니까 맞죠? 얘는 26. 근데 어차피 이제 15니까 얘 확정됐네. 얘는 15밖에 안 되네. 이놈이 키포인트였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F8이 무조건 어디로 간다? 15로 갈 수밖에 없다. 알겠죠? 오케이, 하나 찾았어요. 이런 거 완전 땡큐지. 그나마 고마운 문제였네. 완전 땡큐 아니에요? 전반 과정이 거지 같긴 했죠. 그래서 F8이 어디로 간다요? 5로 간다. 15로 간다. 이거는 이제 확정된 거지. 이거밖에 방법 없잖아. 맞지? 그럼 F8 15가 되면은 F 합성 F8은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뭐 등등등 써니까 여기 15로 간다 치니까 8이 이렇게 가요. 그러면 15를 대입하게 되면은 4가 되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이제 15가 되고요. 그러면 15가 4로 간다는 거죠. 저 밑에 15가 4로 간다. 얘는 고정값. 됐죠? 자, 이제 하나씩 우리가 설계를 좀 해볼 건데요. 하나씩 올려봅시다.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값들이 자기 자신이 절대 나오지 않는 걸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막 퍼즐을 맞춰야 됩니다. 자, 조금 몇 가지만 해보면 이런 관계를 좀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보도록 할게요. 뭐로 해볼까?
해볼까? 여기 지금 얘네를 뽑으면 안 되니까 여기 9도 있고 10도 있고 11, 12, 뭐 13 등등등 14까지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그럼 여기도 한번 같이 적어볼까? 9, 10, 11, 12, 13, 14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머릿속 생각. 자, 4가 만약에 9로 간다 쳐. 맞죠? 그러면 4는 이미 9로 가니까 여기서 이제 9로 가는 게 어디예요?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9니까 몇 칸 차이? 3칸 차이. 그럼 얘는 6으로 간다 보는 거야. 알겠죠? 이해가시죠? 자, 그럼 가볼게요. 4가 어디로 간다? 9로 간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 9는 9보다 3칸 차이가 나는 6으로 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다는 얘기다. 괜찮죠? 자, 그러니까 이게 내려가면 나가서 빼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내려가야 돼요. 선택하는 게. 올라가면 안 돼. 여기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 맞잖아. 그래서 5는 10으로 간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오케이? 그럼 5칸 차이 나는 거 5로 가는 거야. 알겠어? 네. 누가 12 이렇게 가는 거지. 됐어요? 자, 6이 이번에는 뭐 11로 간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11이 가는 걸 선택하는 거야. 11에서는 이제는 7칸 차이 나는 거 4로 가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하겠지. 근데 그 다음에 문제는 뭐야? 7이지. 걔는 이제 고작 여기서 해봤자 9칸이 돼버려. 더 휙 올라가고. 더 확 올라가 버려. 그러니까 이제 말이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돼요. 그렇다고 뭐 얘로 가봤자 9를 빼면 이제 5로 가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똑같은 거 선택하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7 선택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뭐 9를 빼서 7 되는 거니까 16 선택해야 돼. 그러니까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결국엔 4부터는 좀 더 아래로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야. 좀 더 많이 아래로 가야 돼. 알겠어요? 네. 7과 8은 버려졌어. 선택했죠. 그럼 어느 정도로 가면 되죠? 8이 15로 이어져 있으니까 네. 7을 하나씩 위로 올리면서 7이 14로 6이 13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그렇죠. 하나씩 올릴까요? 네. 이렇게 거꾸로 갈게. 여기서부터 가는 거니까. 맞죠? 오케이. 아주 좋은 생각이네요. F7이 14면 잠시만요. 맞죠. 7이 14면 이 14가 어디로 가요? 5로 가요. 좋아요. 오! 가운데로 모여지는 거 보이시죠? 좋네요. 6이 13으로 갈게요. 그럼 13이 어디로 가요? 7칸 차이 나니까 6으로 가죠? 그럼 5가 성공의 삘이 나죠. 그쵸. 12로 가면은 12는 어디로 갑니까? 7. 7로 가겠죠. 맞나요? 그쵸. 맞나? 맞죠. 맞죠. 헷갈려 죽겠네. 4가 4가 11이 되면 11이 되면 얼마야? 8. 8. 그렇지. 오케이, 됐네요. 이렇게 완성이 되면 나머지는 의미 없어요. 완성이 됐고요. 힘들었다. 힘들었죠? 나도 힘들었어요. 그러면 F 합성의 합성도 구해야 되니까 이것만 구하면 돼. F4는 지금 11로 가는 거라서 결국에는 11에서 3 빼니까 몇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 8이죠. 8로 보셔야 됩니다. 자, 인버스 13이라는 얘기는 13을 누가 꽂았어요? 6이 꽂았죠? 그래서 얘는 6이 되고 얘는 9가 되고 얘는 10이 되기 때문에 더하면 33이라는 정답이 나온다. 자, 이 문제는 되게 쉬워요. 의외로 간단해서 좀 깜놀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SX라는 문제는 내가 매번 얘기했지만 그 어떠한 집합에 원소를 전부 더하는 건지 전부 다 곱하는지를 봐야 돼. 근데 여기서 말하는 SX는 원소를 합하라는 얘기야. 근데 얘는 모든 부분 집합 있잖아요. 모든 부분 집합의 원소를 다 더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어떠한 부분 집합 하나 정해놓고 그 안에 있는 원소의 합만 생각하자 이런 말이에요. 왜냐면 집합 X라고 딱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SX는 조금 이제 좀 범위가 좀 다른 거지. 모든 부분 집합에 모든 원소를 다 더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어떠한 부분 집합 X라고 했을 때 그 X가 가지고 있는 원소를 전부 더해주세요. 그걸 우리가 원소의 SX다 이렇게 말을 한 거다. 그러면 SA라는 뜻은요 부분 집합 중에서 한 가지를 A라고 결정을 할 거야. 그러면 그 A에 대한 원소를 전부 더하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다 더했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으라는 얘기인데 공집합이 되면 안 돼요. 야, 그러면
A가 원소가 한 개 있으면서 1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공집합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지. 한 개는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더했을 때 최대가 최소가 돼야 되니까. 그럼 최대가 되는 거 다 있으면 되지. 이런 거는 서술에나 써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결국 이거는 최소값 1이고 이거를 전부 더하게 되면은 6, 6, 10이니까 15가 된다. 그 이 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16이 되겠다.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두 번째 소문제인데 뭘 알아야 되냐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에 겹치는 원소들을 전부 더한 거는 당연히 자연수야.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A집합이 어떤 원소를 갖고 있고 B집합이 어떤 원소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합집합을 한 원소들을 합했을 때 5의 배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 1부터 5까지 원소 중에서 더했을 때 5의 배수가 되는 케이스를 한번 나눠보자고. 무슨 말이냐면 A 합집합 B를 어떤 원소로 구성이 되는 걸로 만들어 볼 거냐? 5만 있는 걸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는 A 합집합 B가 가지고 있는 원소는 더했을 때 5의 배수 되는 건 10 만들 수 있죠. 10. 자, 10을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지금? 일성. 만들 수 있는 거는 몇 가지 있어. 되게 많아요. 참고로. 3개 정도? 뭐 일성. 1. 또 10 만드는 거야. 10 만드는 거. 10 만드는 거. 그렇지. 4, 5. 이거랑 또 그다음에 2, 3, 5. 이렇게 나눠야 돼. 어쩔 수 없어요. 2, 3, 5. 또 없나요? 1, 2, 3, 4. 그렇지. 가능하네요. 이거 나오 없을걸요. 이렇게 나눠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신나는 거 더 없죠? 자, 15 되는 건? 다 넣어. 그렇지. 싹 다 넣어주세요. 20은 다 더해도 10인데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15까지만. 그러니까 조건이 5가지. 정말 욕하고 싶죠. 문제야. 자, 그러면 어쨌든 얘가 5라는 원소가 있고 얘네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합으로 생각을 할 거니까 다 10이야. 여긴 다 5고 여긴 다 10이고 여기는 15야.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S, A, 교비가 몇이라는 얘기야?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해서 1이 되는 거 1밖에 없어. 그쵸? 그러니까 얘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교집합이 1밖에 없다고. 알겠나요? 네. 그럼 생각을 해보자. 야, A 합집합 B가 5라는 원소가 있어. 근데 겹치는 게 1이 있대.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합집합은 A가 갖고 있는 거와 B가 갖고 있는 거 골고루 다 적은 건데 겹치는 건 1이래. 야, 그럼 1도 있어야지 왜 없냐고 이게. 그러니까 얘는 아예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걸로 우리가 조건을 배제한다는 얘기예요. 네. 이해 갔죠? 저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세요. 왜 5가 되는 경우는 5 하나밖에 안 쓰셨어요? 아, 또 있나요? 2, 3도 있고 아이고, 또 있네요. 1, 4도 있고 쌤이 실수했네요. 실수. 그렇네요. 뭐 할래요? 1, 4 또, 하고 2, 3 또, 는 없을걸요? 더 이상 없어요? 아마도 1, 2, 3 있고요. 1, 2, 3이면 안 되잖아요. 1, 2, 3 아니구나. 더 없을 그렇네요. 것 같은데. 없네요. 오케이, 말이 컴온. 자, 그러면 얘는 일단 배제. 맞습니까? 그럼 얘 가능하죠? 그쵸? 더해서 5. 그렇지. 얘 안 되지? 1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배제를 해준다. 그러면 됐죠? 일단 1단계 끝났어. 알겠어요? 네. 자, 얘네는 전부 더한 게 10이기 때문에 5로 나누면 2로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2. 그래서 S, A, 교집합 B가 2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A 겹치는 게 어떤 게 가능한가? 2밖에 안 돼, 얘는. 네. 1일이 될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얘는 2라는 원소만 갖고 있는 걸로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합집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2가 있어야 돼요. 네. 얘는 안 돼요. 네. 이렇게 배제를 하면서 가는 거야. 얘 가능하죠? 네. 오케이? 괜찮습니까? 자, 마지막 요놈인데요. 15 들어가면 3이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S 겹치는 부분을 합했더니 3이 되게 하는 케이스예요. 그러면 교집합이 되는 케이스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오케이? 몇 있어요? 3만 있거나 1, 2가 있거든요. 그렇지 1, 2가 있거나 이렇게 가능하겠죠? 그럼 만족하는 거 찾아볼게. 얘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다 되는 것 같은데? 얘는 다 가능하네 맞지? 네, 다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A, B를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원소 자체를. 가봅시다. 자 가볼게요. Let's go, let's go, let's go. 자 나는요 요놈이 뭔가 최대값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그쵸, 다 있으니까.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얘가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맞아요. 자 합집합에 1, 2, 3, 4, 5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겹치는 게 3만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겠다면 우리가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 자 3만 겹치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전부 뭘 갖고 있다? 일단 3을 일단 3은 무조건 갖고 있는 걸로 진행하신다. 맞죠? 근데 더 이상 나머지 숫자 쓸 때는 겹치면 안 돼요. 3만 지금 겹치게 할 거니까. 아시겠죠? 네. 그러면 얘네들은 겹치지 않게만 설정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일단 3이 겹치니까 1, 2, 4, 5는 겹치지 않게 적절하게 섞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 2 섞고 4, 5 섞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각각의 얘도하고 얘하고 이거 더하게 되면 마치 어떤 느낌이야? 겹치는 거 두 번 더하는 느낌이야. 그렇죠. 그럼 결국 무슨 말이야? 얘네는 두 번 더하는 느낌이라고 다. 어차피 얘네들은 A, B가 다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 이해갔어? 언더스탠드.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야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이야 맞지? 그러면 이거 두 개 겹치는 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일단 1, 2가 일단 있습니다. B도 1, 2가 있죠? 3, 4, 5를 그러면 3, 4, 5는 이제 골고루 적을 건데 웃긴 건 3, 4, 5는 어차피 골고루 적어서 더한 건 그냥 더한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야? 얘네를 두 배 한 거랑 똑같은 얘기라고. 아. 얘네 두 배 한 거랑 똑같은 얘기라고. 네. 그러니까 이걸 다 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고요. 예상 가능한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겹치는 게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닐까? 두 배 할 건데? 그치. 그런 거 아닐까? 그렇죠. 그리고 겹치더라도 큰 숫자를 하는 게 낫겠지? 그렇죠. 그럼 나 같으면 얘네들은 좀 비교를 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오케이? 그리고 이건 합집합이기 때문에 조금 이거는 좀 더 하는 게 몇 개 없을 것 같고. 사실 다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하겠다. 한번 더 해볼게요. 간다? 어차피 겹치는 건 다 둘 다 있으니까 두 개 해준다고 다 더 할 거니까. 가본다. 그럼 어떻게 갈까요? 얘는 겹치는 거 3이죠? 네. 두 배 하면 몇이야? 6이지. 6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더하면 된다고. 하나씩 있을 거니까. 겹치지 않으면서. 1, 2, 4. 6이 두 개니까 12. 됐어요? 얘는 18이야.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하는 거야. 얘는 1, 2가 3이야. 겹치는 거 두 배니까 일단은 6 확보됐어? 1, 2를 제외한 3, 4, 5를 따로 더하면은 12를 추가로 더한 거 됐어? 얘도 18이네. 똑같네. 아직까지는 똑같은 숫자가 나왔어. 됐어? 자 이제 요 놈으로 갈게. 겹치는 거는 에브리바디 다 2라는 원소인데 이 두 마리를 다 같이 할 거야. 알겠지? 이해 가시는 거 맞죠? 네. 자 당연히 요 놈으로 3번으로 간다면 겹치는 게 2가 두 개 있으니까 4가 되겠지. 당연한 거 아닌가? 맞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3, 5는 골고루 갖고 있게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다 8을 추가로 더하면은 얘는 12가 가능하다고. 그래서 네. 얘도 마찬가지야. 이 4번 하는 거야. 얘 두 배 했어. 그러면 1, 3, 4는 한 개씩 어차피 합하면 똑같으니까 8을 더한 거 됐어? 어머 얘도 똑같네 12. 이제 요 놈으로 가겠다고 했어? 네. 자 1을 두 배 하면은 2가 되겠고 그러면 4는 어차피 골고루니까 4 한 번만 더 해주면 되겠지. 얘는 8이 되는 거야. 이게 최소, 이게 최대. 8이요? 아 6이요. 6하고 18. 알겠어? 정답은 24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문제야. 아까워요. 느낌 옴? 아까워요. 자 이번 문제는 P라는 절대부등식이고 Q는 그냥 나와 있고 R도 절대부등식인데
세 주권을 집합으로서 과정을 써주라 라는 얘기는요, P라는 조건의 X의 범위와 Q라는 X의 범위와 R의 X의 범위를 그냥 다 만들어주세요. 간단하게 이쁘게 P 갑니다. 절대값에서 양수인 K가 되게 만드는 거는 마이너스 K 하고 K인데요. 작다니까 가운데 온다. X-3이 오게 된다. 그 양쪽에 3을 더하면 한쪽은 3-K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쪽은요 3 플러스 K라고 해주면 이것이 누구의 조건? P라는 집합의 조건이다. 이렇게 적어주라는 얘기다. 근데 이미 어차피 Q라는 조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쉽게, 자 참고로 이거 쓰지마. Q라고 써, 알겠지? 아이 Q래 미쳤나봐. P라고 쓰고 대문자 집합으로 써. 왜냐면 이거 괜히 소문 샀다가 이게 무슨 집합이니 얘야. 명제지, 조건이지. 이렇게 써버려.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써도 돼. X를 지우고 P라고 써도 돼. 이렇게. 이것도 상관없어. 그치, 그렇게 해도 되겠네. 전혀 상관없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는 적는 걸 좀 추천합니다. 이렇게 쓰고 돼서 더 깔끔해져. 얘도 마찬가지. 얘는 그냥 딱 보인다 야. R. 마이너스 2. 자, R. 2. 이렇게 적어주는 게 좀 더 깔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풀게요. 일단 아까 첫 번째 풀었던 것처럼 P라는 조건이 이제 X에 대해서 범위가 나와 있을 것이고 Q도 이제 X 대신에 넣어주면 되고요. R도 X 대신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거 먼저 한번 진행하고 그 다음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어쨌든 절대값에서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K가 되고요. 그 다음에 P가 되고요. 맞죠? 그 다음에 3 플러스 K다. 이렇게 P에 대한 조건을 썼었고 그 다음에 Q에 대한 조건은 그대로 우리가 Q라는 조건은 이렇게 된다라고 썼었던 거고 그 다음에 R에 대한 조건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쓸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일단 아까 1번 적었어. 자, 그럼 이제 갑니다.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그런 관계를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춤 길이를 외우라고 했죠? 자, 얘가 잡아먹힌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P가 Q한테 잡아먹히는구나.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가지고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필요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되는 거는요. 아마 전혀 상관없는데 P가 잡아먹는다. 얘를. 그러니까 얘가 일로 가야지. 맞지?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적어볼까요?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하게끔 우리가 이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일단 확실하게 나와 있는 거를 한번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요놈이 가장 막내가 되죠. 막내라는 얘기는 가장 작다. 가장 작다. 자, 색칠할 것이고 마이너스 2가 되고 색칠할 수 있고 2가 되고 이게 가장 막내인 녀석이 되고요. 그리고 중간에 둘째. 자, 둘째는 이렇게 오야겠죠? 이렇게 오는 게 둘째가 됩니다. 그래서 3-K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 플러스 K가 되고요. 자, 큰형님. 1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여기 와야겠죠? 색칠하고 이렇게 완전 우왕 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관계와 요 관계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자, 한번 따져볼게요. 요 관계 보겠습니다. 일단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3-K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 맞고요. 얘는 색칠 안 돼 있어요. 얘는 색칠되는데 만약에 이게 같아지면은 색칠 안 된 놈이 안쪽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같으면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대로 끝나면 됩니다. 그럼 정리 한번 해보지 뭐. 넘기면 일단 K는 5보다 크다가 나올 거예요. 알죠?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얘는 이것 따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냥 같이 봐도 될 것 같아요. 위치적으로 보게 되면 2보다 크고요. 10보다 작다 할 건데요. 10보다는 똑같아도 똑같아도 상관없죠. 맞죠? 안쪽으로 어차피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포함이 아니라서 같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같아도 그냥 안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얘는 같으면 안 돼요. 얘가 얘를 잡아먹고 있어야 되는데 포함이 아니라서 같아지면 얘가 이 안쪽으로 들어가요. 왼쪽으로 가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대로 정리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고요. K가 되고요. 7이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대한 힌트가 됩니다. 그 이제 마무리. 요놈과 요놈이 겹치는 게 최종 정답인데
5보다 크다인데 5는 요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5 자르고 오른쪽으로 갈 거니까 5보다 크고요. 7보다 작거나 같다가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 할 수 있겠다. 자, 지금 fx가 1이라는 경계를 이용해서 일단 나눠서 일단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f를 f로 합성한 거 그래프를 좀 이쁘게 한번 그려줘야 지금 원방하고 약간 동시에 접하는 중심좌표가 1사분면에서 들어가 있는데 그 합성한 그래프와 한 점에서만 만나게끔 이제 진행할 거다. 맞죠? 자, 그럼 한번 일단 경계를 이용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1이라는 경계를 이용해서 그려봅시다. 1보다 작은 쪽은요, x 플러스 1을 그릴 겁니다. 네. 자, 그러면 1이라는 경계에서 분명히 2에 찍힐 겁니다. 맞죠? 2에 찍힐 겁니다. 여기 찍힐 거죠. 맞죠? 1을 넣으면 2니까 그렇게 찍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왼쪽으로 갈 거니까 어쨌든 여기서 마이너스 1 정도 찍히죠? 네. 그래서 연결만 해주면 돼요. 이렇게 이쁘게 연결만 해줄게요. 됐죠? 이거는 보남수니까. 1보다 오른쪽일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입니다. 마찬가지 1 넣으면 2에서 찍힐 거야. 그런데 여기 3이죠? 맞죠? 그렇지. 괜찮죠? 자, 이제 드디어 대망의 좀 더 이게 밑에다 가자.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 이놈의 오차 때문에 힘드네. 예, 됐어? 집어니까 이거. 정들릴까요, 선생한테. 예. 야, 뭐 2도 나올 것 같으니까. 칸이 안 맞아요. 안 맞아? 대충 봐. 네. 몰라, 씨. 그래서 무죄졌어. 괜찮죠? 자, 합성 갑니다. 1에서 마이너스 1쪽으로 1에서 가는데 왼쪽으로 내가 그림을 그릴 거야. 2가 떨어져요. 2라는 x, y 값 써? 그러면 2가 대충 요 정도 있다 치면 중간에 있겠죠. 여기다가 2를 대입한 값은 1이죠? 요 정도. 맞죠? 그러면 우리가 그려야 되는 거는 빵! 끝. 자, 1이라는 y 값에서 2를 찍고 내려오는 거죠? 맞죠? 그렇죠. 1이라는 거에서 2를 찍고 빵!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프가 되겠다. 마찬가지로 1보다 오른쪽으로 큰 부분도 2가 2가 떨어지면서 쭉 그럼 2가 이쪽으로 또 가는 거니까 빵! 끝! 단지 방향이 바뀐. 그렇지. 이렇게 대칭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려줄 수가 있겠다. 자, 그런데 특징 하나만 좀 가져갑시다. 뭐냐면 원자체가 일단 중심좌표가 1사분면 있는데요.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한다는 특징은요. y는 x라는 요 그래프 위에 중심이 박혀야 됩니다. 그렇죠. 무조건이죠. 맞죠. 자, 그러면 원의 중심이 여기다 치면 이 그래프하고 하나도 만나지 않아요. 그러면 만약에 점점 커지다가 처음에 만나는 게 요 놈이에요. 요 놈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이거 접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접하게 되면 2점이에요. 말이 안 돼요. 이게 대칭이 아니라서. 그래서 얘하고 만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오케이. 그래서 얘는 1을 지난다. 이렇게 해서 일단 하나 찾고. 됐죠? 그 원을 이렇게 그릴 때요. 여기 부분이 이렇게 비어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는 굉장히 많은 선들이 있어서 한 요 정도 되면 다 만나. 2개 만나. 막 하나만 만나기 못해요. 대칭 1도 없어서. 그 유래하게 하는 방법은 졸라 크면 돼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 보이죠? 그 자체가 라운딩이 돼버리죠. 이렇게 대충 연장선 그으면은 대충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나면 되겠죠. 이렇게 하니까 좀 보이네. 되겠죠? 그럼 결국 요 노란색 직선 있죠? 이 노란색 직선의 함수값과 접한다를 이용할 겁니다. 괜찮죠? 이 노란색 부분을 이제 우리가 뭐 그려줘야 돼요. 근데 요거는 요 놈을 대칭했기 때문에 비슷하게 가져오시면 되거든요. 네. 자, 꺾이는 구간이 여기죠. 여기서 몇 칸 떨어지는지 찾을 거야. 꺾이는 건 여기였었잖아. 2칸 떨어졌죠? 그러면 여기도 당연히 몇 칸 떨어져? 2칸. 2칸. 이게 4가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분의 2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죠? 네. 자, 4,0을 할게요. x 마이너스 4 됐습니까? 네. y다.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y다가 되겠죠. 그러면 직선 어차피 이제 이 원하고요 이 직선과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똑같다 할 겁니다. 알겠죠? 응. 원의 중심과의 직선 사이의 거리. 그래서 얘 이쁘게 넘겨서 적어볼게요. 힌트를. 두 번째 x 마이너스 y x 플러스 y 마이너스 4라는 놈. 이 두 마리를 가지고 다 찾아주면 돼요. 자, 그러면 원의 방정식 형태 적어야 돼, 안 적어야 돼? 적어야겠죠. 적어야겠죠. 이거 좀 지워볼까요? 너무 커가지고. 대빵하네. 이제 다 있잖아. 힌트 다 뽑았으니까. 자, 원방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면서 일사분면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편안하게 r, r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방은요 x-r의 제곱에다가요 y-r의 제곱에다가요 그게 r제곱이라고 형태를 적는데 그래서 1번과 2번 다 쓰시면 됩니다. 자, 1번은 단순하게 대입만 하면 되기 때문에 1,1을 대입하게 되면은 1-r제곱이 몇 개다? 두 개다. 두 개다. 그게 누구다? r제곱이다. 정리를 하게 되면 2r제곱에 마이너스 4r 플러스 2 마이너스 r제곱으로 넘어왔습니다. r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2는 0이죠? 자, 근해공식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 2라는 짝수 근해공식 쓴다면 어차피 1이니까 쓸 필요 없고 마이너스에서 2가 되고요. 하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루트. 자, 이거 제곱하면 4인데요. 마이너스 2를 하니까 2가 되겠죠. 자, 2 플러스 루트 2는 양수라서 괜찮고요. 2 마이너스 루트 2도 생각해봤을 때 양수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r 자체는 두 개가 먼저 나왔습니다. 가능한 거. 자, 이게 두 번째는 요놈 직선하고 원의 중심인 r, r과의 거리가 반지름이 되겠죠. 그걸로 갈 겁니다. 그러면 제곱과 제곱을 할 거니까 루트 2가 되겠죠. 네. 맞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r 넣고 r 넣으면 2r-4인데 절대값 까먹으면 안 됩니다. 절대 까먹으면 안 돼. 네. 그게 뭐다? 반지름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루트 2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과정 중에서 이쪽에 곱해질 거니까 루트 2 r 그럼 절대값을 없애는 방법은 단 하나. 제곱합시다. 그러면 4r 제곱에 마이너스 8, 2, 16r 4, 4, 16은 2r 제곱이죠? 넘기면 2r 제곱 마이너스 16, r 플러스 16은 0이죠? 약분하면 r 제곱 마이너스 8r 플러스 8은 0이죠? 당연히 뭐 할까? 근해 공식 써야겠죠? 마찬가지로 하게 되면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4, 4, 16에다가 8을 빼니까 8. 아직 건드리지 마세요. 자, 여기서도 이제 r 나오는데 4 플러스 루트 파. 일단은 확보. 뭐 2루트 2라고 할게요. 그런데 4 마이너스 루트 파. 이것도 양수예요. 맞죠? 네. 그럼 끝났어. r은 총 4개야. 네. 자, 이걸 싹 다 더하라고 써있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지들끼리 더해서 사라질 거고 이거 두 번 더한 거지? 큰일 날 뻔했다. 2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4가 되죠? 2 플러스 루트 2가 2만 쓰니까 이게 몇이에요? 10이죠? 그러면 얘가 10이고 얘가 0이었던 거야. 그쵸. 그럼 두 개 더하면 정답은 12가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